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1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론 편곡실 하나 골랐고요. 예,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세상 돌아보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세상 변화에 어떤 중요한 이제 시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제가. 자, 그에 관련된 세 가지 사안, 물론 우리 중심에는 우리 한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좀 주요한 업데이트들을 몇 가지 이제 모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듬성듬성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빨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해보겠습니다. 예. 자, 며칠 전에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수교 75주년 기념식에 예상 외로 중국의 넘버들이 우리말로 하자면 국회의장급을 보냈죠. 그의 이름은 자오르지. 지난 70주년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5주년마다 양국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 관계를 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던 분위기니까 그에 이제 미뤄봤을 때는 금년에 김정은이 북한을 죄송합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소원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소원해짐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사실 더 무시해야죠.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북한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치만 있어서 이때까지 해왔던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 사실은 중국을 방문해야 될 차례인데 안 온다. 그러면 방문단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문단 방식대로 그냥 보냈으면 되는데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때까지 그런 신뢰가 없었던 넘버 3를 보냈다. 예, 김정은이 사실은 중국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공한 것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즉 뭐 평화선언, 종전선언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기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중국이 잘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의 주선으로 남한도 지금은 되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정부가 들어있는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예상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평화선언을 한다. 남북한이 소통이 되게 한다. 러시아도 뒤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중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과 무관하게 중국은 상당히 놀랄 만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갑작스럽게 느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자오르지 넘버 3를 보냈다는 것은.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이신 분은 뒤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르지가 중국이 북한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큰 흐름은 거역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거역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푸틴의 방북에서 예상되는 그 많은 어떤 혜택, 그 이상의 것을 중국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고 지금 기시다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시다의 돈도 일본의 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중국이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하고 플러스 알파를 얹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정학적인 여건을 이 문을 활짝 열므로 해서 추가로
생기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그죠?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죠. 중국은 사실은 엄청난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걸 갑자기 넣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선물을 북한한테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이 북한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제가 봐서는 일단은 놀랬다는 것 같고 김정은이 얼마나 진지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타진하고자 왔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안으려는 자 거기에는 약간의 협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오르지는 상당히 저자세로 임했을 거라고 봅니다. 글을 보낸 것 자체가 김정은한테 지금 이 시점에 75주년에 김정은이 중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저자세인데 그의 언급 내용을 보면 약간 더 저자세인 것 같아요. 더. 예.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 중국의 약간은 홍보성 채널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이 가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영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영문으로 된 내용을 제가 이제 끝 부분을 앞에 거는 뭐 다 양쪽이 할 만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양쪽의 관계를 역사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을 좀 제가 떼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국은 북한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과 북조선의 우정의 해와 관련 그전에 우정회 즉 5년마다 우정의 해인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해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자 이것을 중국의 홍보성 채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중국 채널이죠. 여기서는 상당히 읍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즉 중국은 초조하고 김정은은 여유가 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제가 대문 사진에서 쓴 거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뭐 대문 사진인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그렇고 어떤 업데이트 정도로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예, 북한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크게 그러지는 않겠구나. 중국이 좀 초조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YTN에서 제가 제목을 캡처해 온 겁니다. 전 세계가 만류하는 보복, 즉 이스라엘의 보복이죠. 이란에 대한 알아서 하겠다는 이스라엘 공포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조금 뽑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이스라엘이 일단 그러고 보면 전체적인 언론은 세상의 언론은 그래서 참 언론의 이제 끝에 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전쟁을 원해요.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YTN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꼭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긴장감을 고조시키죠. 짜릿하니까. 네. 그래서 언론과 광고가 그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게임하고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이란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바로 이전 내용에서 다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고 서방군이 가지지 못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대통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을 잡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니 미국이 바이든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네타냐후랑.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때까지 바이든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잘 많이 했습니다. 그죠?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을 결의했는데도 그걸 그냥 나불한 듯이 팽개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그러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뭐냐? 미국한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달라. 이 자체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물어볼 필요도 없죠.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은 군사적으로 힘에서 자신이 있으면은 바로 때리면 되죠. 왜? 그만큼 세상의 여론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이란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했다. 뭐 그 전에 뭐 아이시스를 이용해서 뭐 자살폭탄 테러를 기획했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란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여론에 있었으면. 뭐 그렇네. 할만하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의 전화 한 통을 보고 머뭇거렸다. 그죠? 유엔 제재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는데,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무력이 상당하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스라엘이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복을 하지 않고 미국한테다가 형님 경제 제재 해주세요. 이란이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원유 거기 이란의 주요 수입원이니까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꼬리를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두고 보자라고 지금 YTN 기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미국의 지침을 들은 독일, 뭐 영국 이런 데 가서 절대 반격하지 말아라고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이 이런 기사를 써낸다는 것은 국내 언론들이 이것은 언론의 기본에서 상당히 이탈했다. 전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돼요. 이런 말초적인 장난질을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수고기를 많이 수그렸는데 제가 왜 네타냐후가 고개를 수그리고 실제 이란을 단시간 내에 반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경제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예. 자, 이거 뭐 블룸버그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이 앵커가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현지 이제 통신을 하고 통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솔직하게 묻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란에 많은 경제 제재를 해서 경제 제재를 받은 해보다 안 받은 해가 훨씬 적은데 그 효과가 있겠냐 추가로 해도. 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도 러시아는 무기 개발할 거 다 개발하고 경제까지 더 좋아진다.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도 할 건 다 한다. 이란도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거기다가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 반격 안 할게 실제 하는데도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죠? 어쨌거나 표면상 우리 반격 안 할 테니까 경제 제재 세게 해줘 라는 명분으로 미국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 알았다. 너 마음 잘 먹었어. 내가 그건 어떻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어렵게 해볼게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냥 보십시오. 이란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석유의 원유의 원자도 안 나와요. 복잡한 게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블룸버그에서는 드론 생산과 관련된 거, 드론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내가 제재를 하겠다. 왜냐? 이 드론은 되게 상업적인 해외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서방의 뭐 전자제품 이런 게 아니라 전자제품 부품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제재를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서방의 상업용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GPS 수신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사다 쓴다. 그런 게 발견됐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적추된 이란 드론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 서방권에 있는 상업용 회사들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원유 수출 제재를 해라. 이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데 미국이 감히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나 미사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석유 수출을 중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요번에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연준에서도 또 그 사기업 펀드 매니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기 이자율이 7%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고 미국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식료품과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여론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도 식품 받으러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기름값은 엄청난 거예요. 자, 석유 수출을 막는다. 이란에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인상을 틀어막기가 어렵죠.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돈을 푸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악영향이 엄청나게 올 수 있고 선거를 앞둔 바이든에게는 상당히 그게 힘들다. 그게 첫째고 둘째는 이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석유 해외 수입하는 석유 60% 정도가 이란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석유를 받아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란으로 통하는 그 페르시아만의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해상 통로로 대부분 이송을 하니까. 그리고 거꾸로 브릭스의 연대감을 엄청나게 결속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브릭스 때문에 중국 그렇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경제가 오히려 더 살아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기름값에 대해서 다 혜택을 다 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들한테는 조금 깎아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수출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원유 더 잘 팔리고 브릭스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란은 당연히 효과 없죠. 경제적 효과가 미국한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유럽한테 피해 볼 수밖에 없는 모든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그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해줘야 되겠으니 이스라엘 공격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경제제재를 요구했으니까 해준다는 것이 고작 드론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국한된 경제제재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죠. 이거는 밀거래를 통해서 또 러시아를 통한 그 외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렇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뭐 효과 있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유 수출 제재는 못한다. 예. 러시아를 좋게 해주고 중국을 열받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해군이 거기 나올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미국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지금 미국의 CIA 입장으로 봐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중국을 패권 경쟁을 전쟁이 아니라 대만이 아니라 남중국해가 아니라 다른 외교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포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정책적 노선을 택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중국과는 친했다가 한편 친해질 것 같다가 한편으로는 또 좀 다투는 듯 하다가 중국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전법을 쓰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지금 말려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원유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이건 양쪽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고 극단적인 대치로 가는 국면이에요. 지금 미국이 한 달 전부터 택한 이 방식과는 맞지 않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네타냐후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는 내가 대충 드론 제재, 형식적인 제재죠. 미사일 제재 정도 해줄 테니까 는 공격하지 마. 일단 그런 식으로 판가름이 났다. 그러다가 네타냐후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정치적 위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네타냐후는 반격 없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자 기사인데, 일본 기사인데 뭐냐면은 바이든이 아마 그쪽 US 스틸, 펜실베니아나 아마 그쪽일 거예요. 미시간이나 거기가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은 우리의 그 울산, 포항 같은 그런 공업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쇠락했죠. 근데 거기가 지금 바이든의 선거에서 되게 중요해요. 거기가 스윙보트 지역이거든요. 즉 공화당을 지지하기도 했다가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상태예요. 이번에 불리하잖아요. 지금 이미 선거에서는 불리해요. 많이 바이든이.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여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랍계 이민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US 스틸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관련된 업종.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바이든이 절대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기시다를 우리 이제 선거날 초빙해서 국빈으로 초빙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일 간에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이제 뭐 70개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공표를 했는데 사실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시다가 무릅쓰고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무릅쓰고 이야기를 한 게 US 스틸 건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피력을 했어요. 통상적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특히 기시다와 바이든 간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기시다가 엄청나게 용기 내서 말한 거예요. 그거는 제발 신경 써달라.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면은 이런 양국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미 해소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 아니다가 뚜렷해지고 그런 게 국빈 초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의기장이. 근데 그런 의기장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깥으로 보기에는 바이든이 기시다를 국빈 초청한 거지만 내용상 그렇지 않다. 기시다한테 요구를 한 것이다.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고 겉으로 홍보성으로 나온 것들은 보면은 별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시다를 일단은 지난번에 아베가 있었으면 절대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하는 걸 용납을 안 했겠죠. 그래서 기시다가 앉혀져 있는 거잖아요. 물러나지 않고 자민당 내 개파 서열 3위밖에 안 되는 그룹에서 기시다가 16%의 지지율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활용한 거죠.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 네 사정을 알겠는데 그런 US 스틸 거는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안 된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즉 남북 교류, 북미 종전선언에 있어가지고 너는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거기 네가 돈 벌어먹을 구석이 많다. 그런 걸 10분 활용해서 너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데 활용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중국이 넘버들이를 갑작스럽게 북한에 보내는 이유 오늘 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기시다를 불러서 국빈 초청까지 해서 바이든이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쪽이 이렇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분위기냐 그게 US 스틸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내용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다. 나는 너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부른 거고 사실은 바이든 내가 기시다 나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즉 그것은 그전에도 이미 지시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 관계 개선 이전에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당연히 푸틴은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이 딸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나가 등장할 때 화려한 덜려리를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